뿅! 하하하하. 저기 수업하는 영상을 항상 올려놓으니까 어디다 올려놓냐면 유튜브는 다들 깔려 있겠지? 그죠?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스카이 미래연이라고 치면은 떠 있어요. 그거 들어가서 이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저기 추천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영도 들어가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은 모든 약수의 곱이기는 해요. 모든 약수의 곱. 자, 모든 약수의 곱이면은 여기 있는 거 그냥 싹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걸 곱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얘는 사실 쉽게 본다면 좀 쉬워요. 왜? 어차피 약수들이면 지들끼리 곱해서 항상 원래수가 등장을 하게 돼요. 괜찮죠? 원래수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얘는 그러면 12에 6개 절반 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모든 약수를 싹 다 곱해준다 그러면은 원래수의 약수의 개수 딱 절반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약간 좀 숫자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긴 했는데 A의 P제곱, B의 Q제곱, V 약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얘는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약수의 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부터 A의 P제곱까지 더한 거랑 그 다음에 B의 1 플러스 B 플러스 B의 Q제곱까지 더한 거를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약수의 곱이다 라고 한다면은 원래수의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거듭제곱으로 들어가주면 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얘는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지수랑 많이 연관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잘 안 나옵니다. 2학년 때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는 비율로 놓고 본다면 1%? 실제로는 1%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 나온 케이스가 없어요. 1학년 쪽에서는. 근데 2학년 때는 종종 나옵니다. 2학년 때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참고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영도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수영도는 아까 전에 합의 법칙 하면서도 좀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냥 완전히 노가다예요. 완전히 노가다. 일일이 그냥 다 써서 들어가는 내용인데 사실상 수영도에 나오는 숫자가 무슨 글자예요? 이게 나무 숫자예요. 나무수. 그래서 나뭇가지 형태의 어떤 지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로 수용도를 써야 되는 애들이 이제 교란순열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4명이 각각 초상화를 그렸어요. 자기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상화를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한 명씩 가서 초상화를 아무거나 들고 오는 거야. 그때 자기가 자기 초상화를 들고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약간 좀 이런 교란순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A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스몰 a가 되면 안 되죠. B도 B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에서 그냥 안 되는 것들을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빼는 게 더 우주가요. 진짜로. 빼다가 큰일 나는 애들이라서 이런 케이스는 아예 그냥 노가다로 일일이 다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 써준다 그러면 야 너무 무식한 거 아니냐? 그 무식한 거를 그나마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수영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효율적인 노가다 그러니까 빼먹지 않게 해주는 거야. 빼먹지 않게 해주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A에 들어가는 거는 B나 C나 D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겠고
그러면 만약에 A가 B를 가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B는 뭘 가지냐? B를 이미 썼어요. ACD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ACD가 다 가능하네요. 그쵸? ACD. 자, 그럼 만약에 BA를 썼어요. 그럼 A를 썼으면 CD 남았죠? 그러면 C는 C를 못 가지니까 D 나오고 C 나오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케이스에서 BC를 썼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지워졌죠. 그럼 AD 남았네요. 그럼 AD 남았는데 D가 D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DA로만 나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BD를 쓴 경우라면은 요거 지워졌으니까 AC 남았네요. 그러면 C는 또 C를 못 가져가니까 AC로 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다 써내려가는 게 수용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그럼 활용도가 꽤 있느냐? 엄청 있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수능 끝날 때까지.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 지금 현재 수능에서 제일 거의 뭐 30문제 중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수 파트에서 나오는 수열 쪽. 그래서 수학 쪽 귀납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그냥 거의 알박기로 꼭 나오고 있어요. 그때 수용도를 쓰지 않으면 좀 이 케이스 분류하다가 진짜 우주 가요. 진짜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밑에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A가 B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A가 C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A가 D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케이스가 다를까요?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개가 총 세 가지로 등장을 하겠네 라고 해서 9개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열 교란 순열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다른 말로 뭐 완전 순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용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체가 지금 문제로 등장을 하더라도 용어 모르고 그냥 수용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도 전혀 문제는 안 생겨요. 자, 근데 워낙에 많이 나오는 애기도 해서 이 교란 순열이 몇 개 정도를 거의 뭐 숫자를 외워두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명이 두 개를 자기 거 못 갖게 하는 거를 A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두 개가 서로 못 갖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BA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개 가지고 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 B, C. 그럼 얘는 B 또는 C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한쪽만 해서 그럼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B 들어갔으니까 A, C 남겠죠? C, A.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끝나게 되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 나와요? 이게 지금 4개짜리이기 때문에 총 9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개짜리는 몇 개냐? 얘는 44개로 나와요. 실제로 다 해보면 44개가 나오기는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좀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외우라는 얘기냐? 아니,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마요. 그냥 많이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 실제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수용도를 일일이 계산해 보면은 잘 뽑아져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얘는 만약에 6개부터는 안 나와요? 수능 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올 가능성도 없어요. 다 5개 이하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교란순열이 나온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수용도는 교란순열에서만 써요?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딴 데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자체가 그나마 교란순열을 가지고 수용도가 매칭 잘 돼서 쓰는 것 뿐인 거지 교란순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용도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은 혹시 더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는 좀 궁금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공식이 2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공식은 이제 올림피아드나 경시대에 아니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얘는 2 곱하기 1이에요. 얘는 3 곱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얘는 4 곱하기 9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혹시 A6는 그럼 뭘까? 얘는 5 곱하기 44 플러스 9로 나와요. 뭔가 느낌이 좀 오기는 할 겁니다. 왜? 이전에 나온 2개수 합에다가 4배 들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자세하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사설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겉보기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얘 들어갈 수 있는 게 B, C, D, E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4배가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그쵸?
그럼 왜 9 더하기 2지? 자, 여기에서 등장을 할 때 이게 B를 썼어요. 그럼 A, C, D, E가 될 텐데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 C가 들어가는 거, D가 들어가는 거, E가 들어가는 거. 아이고. A, C, D, E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BA를 썼다라고 한다면 A, B, BA 썼죠. 그럼 여기는 이제 CD밖에 안 남아요. CD밖에 안 남아요. 세 개가 세 개 교란순열자리야. A3 경우가 튀어나오게 돼요. 괜찮네?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케이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뭐라 그럴까? 얘가 지금 B를 썼습니다. 여기에 지금 A가 안 나오는 케이스예요. 괜찮죠? 그럼 마치 얘를 A라고 생각한다면 A, C, D, E에다가 A, C, D, E 나열하는 것처럼 본다면 A에 A가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나머지 이 부분의 케이스가 A4랑 똑같이 나와요.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진짜로. 감이 오는 사람만 잠깐 감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왜 얘기한다고요? 그냥 궁금할까봐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면 빼도 상관은 없어요. 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밑에 케이스 B, C, B, D, B 같은 경우에는 어느 케이스라고요? B, C, D 중에서 C, D 들어가는 경우라면은 여기 원래 A, C, D 나오는 것 중에서 A가 못 들어가는 경우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A, C, D를 쓰는 것 중에 A를 못 쓰는 거. 괜찮죠? 그러면 그냥 얘를 A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냐. 괜찮죠? 그럼 4개 교란순을 하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나와요. 괜찮아요?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 오케이. 혹시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봐요. 왜냐면 이거에 시간 뺏기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얘네 둘 더한 케이스가 총 4개 나오는 걸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이 그대로 내려가기는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애초에 이 값 자체를 외우고 있는 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4개만 잠깐 알아두지 뭐. 요 정도는 괜찮은데 막 지금부터 막 알아두려고 하는 건 절대 쓸데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로 한번 문제 잠깐만 풀어봅시다. 일단은 교란소녀에 관련된 걸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스텝 1짜리 29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29번.
자, 시작만 조금 가본다면, 일단은 A3가 1을 닫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 중간에 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어차피 이게 A1, A2, A3, A4, A5든 아니면은 A3가 먼저 나오면서 세팅을 해놓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일단 1로 시작이 들어간다면 남는 숫자 1, 2, 3, 4, 5 중에 1을 일단 빼고 시작하잖아요. 그냥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2, 3, 4, 5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화이팅. 미안해. 그렇죠. 아, 이게 그래서 이게 교란순열 문제가 자, 지금 답이 막 몇 개씩 차이 나서 틀린 경우 많습니다. 오케이. 자, 답이 두 자릿수예요. 자, 시간 관계상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가 지금 2로 시작하는 경우랑 3, 4, 5로 시작하는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될까? 다 다르죠? 그렇죠. 케이스가 지금 좀 다르게 나옵니다. 뭐라 그럴까?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3, 4, 5가 남았고 3, 4, 5는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3, 4, 5. 그러면 2, 3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4, 5 남았어요. 5, 4밖에는 없겠고 2, 4 썼죠. 그러면은 3, 5 남았습니다. 5 들어가면 안 되니까 5, 3. 그 다음에 2, 5 썼으니까 3, 4. 4 들어가면 안 되네요. 3, 4로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1, 3 들어갔네요. 2, 4, 5죠. 2, 4, 5. 2 빼줘야 되네. 4,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3, 4 썼으니까 2, 5가 남았네요. 5, 2. 그 다음에 1, 3을 썼으니까 2, 4. 4 들어가면 안 되죠. 2, 4.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1, 4 썼으니까 2, 3, 5. 그렇죠. 2, 3, 5인데 2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3,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3, 4 썼으니까 2랑 5가 남았죠. 여기 5가 나와야 되고 2가 나와야 되네요. 그 다음에 1, 4, 5 썼으니까 2, 3 남았죠. 2, 3은 어디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2, 3, 3, 2. 그렇죠. 그 다음에 1호 썼으니까 3, 4, 5가 남았어요. 3, 4, 5는 다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1, 3, 5 썼으니까 2, 4가 남았는데 4 들어가면 안 돼서 2, 4. 그 다음에 1, 4, 5 썼으니까 2, 3. 얘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 5가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없네. 그쵸? 이건 잘못 쓰는 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괜찮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수영도가 결국에 그냥 노가다예요. 결국에 노가다. 근데 왜 효율적인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심플하게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노가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실수 안 하게 조심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를 더 들어갈까 하는데 스텝 2, 스텝
스텝 2. 31번 하나만 해볼게요. 스텝 3까지는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스텝 3는 넘어갈게요. 일단 31번. 지금 못 풀어요. 컴비네이션 쓰이는 게 부족해서 이기는 게 A가 더 많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기는 443 부족이 있을 다 그죠? 다 쓰려고 그러면 되게 조금 스트레스죠? 그래서 지금 오케이. 그쵸? 그죠? 1일차부터 7일차까지 하면서 뭐 A를 기준으로 승인지 펜지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A가 이긴 건지 B가 이긴 건지를 고르면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답 나온 사람이 한 명. 그건 한 경기 안에서는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총이 세는데 한 경기 안에 몇 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경기가 한 번 탁구를 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탁구 경기. 오케이. 조금만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까지는 답 나온 사람이 2명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수용도에다가 집어넣은 사실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왜 수용도에다가 집어넣었냐? 수용도로 보는 게 제일 심플해서 그래요. 초심자가 풀기에 제일 심플해서 그럽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번에 지금 뭐라 그러냐, 현재 1학년 기말고사들이 지금 이 범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이 문제를 질문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도 말고 다른 방법 없냐고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하는 말이 딱 그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못해요. 그래서 요 수용도가 제일 심플합니다. 어차피 그치. 그래서 수용도가 제일 만만해요. 진짜로. 실제로 답이 10몇 개밖에 안 나옵니다. 미안해. 답이 2자리예요. 10몇 개. 문제가? 그러니까 1일차에서 A, B 둘 중에 누군가 이기겠죠? 2일차에도 A, B 둘 중에 누군가가 이기기 때문에 7일 동안 경기를 치르는 도중에 A가 B보다 이기는 수가 많거나 같거나 유지됩니다. 최종적으로 4승 3패가 됩니다. 4승 3승이니까 A 입장에서 4승 3패. 자, 이거 승패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1일차에서는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는데, B가 이기면은 문제 조건에 안 맞죠? 그렇죠? 왜냐면 A가 많이 이기거나 같게 이기는 상태로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1일차에서는 일단 무조건 A가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일차가 됐을 때는 A가 이겨도 되고요. B가 이겨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1승 1패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진행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3일차 같은 경우에도 쭉 연결시키면 이미 A가 2승이 돼 있기 때문에 지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쪽에서는 어때요? 다음에 A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A가 또 져버리면은 문제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일차가 됐을 때도 얘는 뭐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밑에 쪽 같은 경우에는 2승 1패인 상태니까 또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자, 밑에 쪽에서도 또 본다면 얘도 이기든 지든 상관은 없어요. 2승 2패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 한 큐의 고배법칙으로 빡 하고 나올 수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위쪽에서는 어때요? 얘도 또 5일차에 이기고 지고? 아니, 이미 4승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7일일 때는 A가 4번 이겼고 B가 3번 이긴 상태로 종료돼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부터 B는 이제 지기만 하면 돼요. 그쵸? B는, 아니다. A는 지기만 하면 됩니다. B만 이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쪽에서는 아직도 A가 한 번 더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위쪽으로 가는 순간 또 A는 이미 4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지기만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3승, B가 2승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A랑 B가 승패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럼 얘는 마지막 지고 끝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B가 3승을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A가 승리를 꼭 해줘야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도 A가 더 많이 이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 B로 나타낼 수 있겠고, 이미 A가 4승이 된 상태라 얘는 B가 이기고 그냥 끝나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3승이고 B가 2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A가 이기고 지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B로 끝나야 되고 이때는 A로 끝나야 되고. 그쵸? 이거 숫자가 좀 지저분해지는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A, B, B. 그쵸? 여기서는 A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A가 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상관이 없겠고, 이때는 B로 끝나고 이때는 A로 끝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는 어때요? A 3승이니까 또 A가 이기든 지든 상관은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위에서는 또 A가 이미 4승이 돼버렸으니까 또 B만 이기고 끝나야 되겠고요. 자,
자, 이때는 A가 1, 2, 3승, 그 다음에 B가 2승. 여기 또 A, B 한 번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이때는 무조건 B로 끝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B, B, B 됐으니까 A로 끝나줘야만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A, B, A, B. 또 A가 이기기만 해야 돼요. 그렇죠? A가 이기기만 해야 되고, 왜냐면 이미 A도 2승, B도 2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B 하나씩 나올 수 있겠고, B, A로 끝나주면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다. 자, 그러면 이때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괜찮죠? 그래서 안 빼먹을 수 있어요. 괜찮네요. 너무 쉽다. 틀렸어? 답 맞잖아. 다른 방법이 궁금하다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경로의 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긴 했는데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 확통을 공부해 본 친구들은 그나마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생각 아예 못해요. 실제로 강남 지역 쪽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수용도가 아닌 방식으로 문제 풀게 만들어낸 게 있기는 한데 다들 우주갑니다. 진짜로. 자, 아무튼 여기까지 좀 봤고요. 스텝 3는 미안해. 이거는 일단 뺄게요. 실제로 수능에서 나왔던 주요한 기출문제기는 한데 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수용도로밖에는 못 가는데 나중에 학기 들어갔을 때 어차피 새 걸로 다시 또 풀어야 되니까 그때 그냥 숙제 용도로 좀 주면서 질문 개인적으로 받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쭉 지우고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로 좀 가볼게요. 지워도 돼? 지워놓고 지워도 되냐고. 알았어. 야. 알았어. 자, 그러면은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 자,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는 있을게요. 자,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거는 생략을 하고 약간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1,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가 있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 자, 여기서 지불 방법의 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느냐? 한마디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100원짜리 하나 띵 내는 것도 100원 지불. 그렇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2개 낸 것도 2,000원 지불. 이런 느낌. 금액은 아니고 얘 낼 수 있는 종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속에서는 비슷해요. 1,000원짜리는 선택의 여지가 몇 가지? 1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그래서 얘는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1개, 2개, 3개. 그렇죠?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근데 보통 지불 방법이라고 할 때, 지불한다고 할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내는 거는 지불한 걸로 보지는 않죠. 보통 문제에 다 단하면서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빼고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총 11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하냐? 자, 노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금액을 그냥 다 쓴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100원, 200원, 300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그렇죠?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2,000원, 2,100원, 2,200원, 2,300원. 그쵸? 일일이 다 쓴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1알. 그쵸? 11알. 뭐야? 방법이랑 금액이랑 차이가 있나? 없네. 그쵸? 없어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이걸 좀 유념해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한번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번엔 1,000원짜리가 2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인 경우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얘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를 계산한다고 쳤을 때 뭐 차이가 없겠죠. 어차피 1,000원짜리는 3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고 500원짜리는 4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전체 11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액의 수는 똑같이 세볼게요. 얘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그쵸? 7개. 왜 차이가 나죠? 그죠? 금액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7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왜 방법의 수랑 차이가 나느냐?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낸다라고 칠 때,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게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2개는 어차피 중복 아니냐. 그래서 방법상 다르게는 하지만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보자.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0원. 얘도 어때요? 1,000원짜리 하나에다가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 그 다음에 500원짜리 3개 내는 걸로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2,000원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1,0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에다가 500원짜리 2개 내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2,500원 같은 경우에도 1,000원짜리 2개에다가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고 500, 뭐야. 500원짜리. 하나, 미안해. 하나. 500원짜리 3개 내는 거. 그쵸? 이렇게 두 가지가 중복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중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4개가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일이 다 세요?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세도 상관이 없는데, 많아지면 이게 셀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지워.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지우자. 그런데, 1,000원짜리를 지울 거냐, 500원짜리를 지울 거냐, 라는 거야. 1,000원짜리를 지운다, 라는 거야. 왜 1,000원짜리를 지우는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적은 금액으로 환전하면 돼.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만약에 우리가 500원짜리를 지운다, 라고 한다면 500원을 다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500원짜리가 짝수개로 나오기 때문에 다 1,000원으로 환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500원이 안 나와요. 아예 금액 자체에서 500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큰 수에 있는 화폐를 작은 금액으로 바꿔줘야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가냐? 1,000원짜리 2개와 500원짜리 3개인 금액의 수는 그냥 500원짜리 7개인 금액의 수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중복의 문제가 아예 안 생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500원짜리 7개의 방법의 수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렇죠? 금액적 중복이 없으면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7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다른 케이스로 3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 자, 이번에는 1,000원짜리가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6개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방법의 수 같은 경우에는 3가지, 2가지, 7가지. 그쵸? 거기서 하나 빼주면 될 거예요. 어차피 하나도 안 내는 거 빼줘야 되니까. 그럼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500원짜리로는 1,000원이 안 만들어지네. 일단 생략. 근데 100원짜리로 500원이 금액적 중복이 생겨요. 그래서 500원짜리 없앱시다. 1,0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11개인 금액의 수랑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예 없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래 놓고 나니까 100원짜리가 또 10개가 만들어져요. 1,000원짜리랑 중복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다 없애서 100원짜리 31개인 금액의 수로 생각을 해보자.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100원짜리 31개인 방법의 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1가지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4번째 걸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이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3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방법의 수 같은 경우에는 3, 3,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3, 3, 4 빼기. 그 다음에 금액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로는 5,000원이 안 만들어지네. 근데 500원으로 1,000원이 겹쳐지게 되니까 얘는 5,000원짜리 두 개랑 그 다음에 500원짜리로 그냥 다 환전해서 7개인 금액의 수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면 얘는 500원짜리로는 5,000원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중복이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가 차이가 없어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3 곱하기 8 빼기 1로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이해돼요? 그죠? 나 혼자 신난 건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33번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33번. 너무 쉽지. 너무 쉬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집을 하나도 안 하는 경우들은 빼줘야 돼요. 지금 답이 1 차이가 나는 경우들은, 보통, 그쵸? 놓쳤어. 자, 1 차이가 나는 경우들은 지금 다 한 개를 좀 덜 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쉽지만 아직 답이 좀 잘못 나온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천천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방법의 수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가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1 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500원으로 1,000원을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얘는 500원짜리가 몇 개? 7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4개인 금액의 수로 봐도 되는데 어차피 100원짜리로 500원을 못 만들기 때문에 방법의 수랑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몇 가지? 8 곱하기 5 빼기 1. 그쵸? 요게 지금 B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60에서 1 뺐으니까 59가 되겠고 얘는 40에서 1 뺐으니까 39가 되니까 A에서 B를 뺀 값은 지금 2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너무 쉽지? 얘는 좀 쉬웠어요. 그죠? 어차피 이 금액의 수만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렇지 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진짜 1학년 내신 때도 출제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 퍼센트 정도쯤 될까요? 내신 출제 가능성이 대충 한 10%쯤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10%라고 하면 높으면 낮은 거야 예매할 수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10개 학교 중 한 학교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학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네 이 생각을 해도 돼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왜? 내야 될 좋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밖에 안 했지만 넘어갈게요. 자, 방정식의 해개수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방정식의 해개수는 얘는 그냥 미안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지금 10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x, y, z가 자연수인 개수를 구하여라.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죠? 위에다가 써놓기는 했어요. 다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다 집어넣을 때 보면은 얘는 x는 1 늘어날 때마다 전체 숫자 1 늘어나지만
Y는 1 늘어날 때마다 2씩 바뀌어요. Z는 1 들어갈 때마다 3씩 바뀌어요. 항상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거 먼저 해줘야 됩니다.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거. 뒤에 색칠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얘를 이런 걸로 드는데, 양동이가 뭔가 있어요. 양동이가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커다란 돌덩어리 집어넣고 중간에 뭐 바위들 돌멩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알갱이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저 이거 다 잡는다고 쳤을 때 이거 모래부터 집어넣어요? 아니면 돌부터 집어넣어요? 당연히 돌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것도 집어넣으면 나는 얘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그쵸? 위에 딱 얹어지잖아요 그냥. 그래서 보통 큰 거 먼저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집어넣으면서 살살살살 해야 다 이쁘게 잘 들어가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항상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방식이 수월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Z가 지금 숫자가 계속 제일 크니까 Z부터 집어넣어보자. 그럼 수영도로 집어넣어요? 수영도로 집어넣어도 돼요. 집어넣어도 되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오히려 Z가 1인 경우 그죠? 케이스 일일이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Y는 10이 될 텐데 그러면 둘 중에는 Y가 개수가 좀 더 크죠?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괜찮죠? 오, 고마워. 이게 얼마나 집중하는지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뿅!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부터 4까지는 안 되고 7이니까 1부터 3까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만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값이 2인 경우에는 X 플러스 2Y가 6 넘겨서 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얘 또 Y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연수니까 1부터 들어가요. 2? 안 되죠? 왜냐면 이 2 되는 순간 X가 빵 돼버려요. 자연수니까 1밖에 안 되네. 뭐야 한 가지. 그럼 더 이상 밑에 거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냥 세 가지. 괜찮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큰 거 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면서 집어넣어주면은 금방 실수 없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화이팅.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만 직접 잠깐 좀 풀어봅시다. 저 39번 한 번만 볼게요. 이 지불하는 방법에서 이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지불하는 방법에서랑은 좀 다릅니다. 이 방정식 해야겠어요, 얘는. 너무 쉬웠어. 오케이. 너무 쉬웠어요. 오케이. 아니, 잘했어. 자,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뭐 아직 마무리 안 된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천천히 설명 좀 해볼게요. 자, 1,000원짜리를 X개,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Y개, 만원짜리를 Z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XYZ 적어도 한 장씩 사용해서 34,000원짜리를 사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x, y, z는 자연수인 해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방정식을 정리한다 그러면 천식 약분했을 때 그렇죠. 그냥 이걸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z가 1, 2, 3 그렇죠. 1, 2, 3 가지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z가 만약에 1이라고 친다면 얘는 x 플러스 5y가 24 그렇죠.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게 몇부터 몇? 1부터 4까지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만 지금 4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x는 어차피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모자란 만큼 그냥 가지고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z가 2인 경우에는 x 플러스 5y가 14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y 값이 또 될 수 있는 게 1과 2밖에 안 되니까 2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z가 3인 경우를 놓고 본다면은 x 플러스 5y가 4가 되니까 안 되네요. 그렇죠. y가 1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4가지, 2가지 합쳐서 총 6가지가 답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하게 합의법칙, 고배법칙이기 때문에 얘는 딱 1분만 42번 한번 해보고 직접 풀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로 가볼게요. 오케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그죠? 자, 어차피 A에서 D까지 가는데 B, C를 모두 경유해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쳤다가 C를 통해서 D를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2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A에서 B를 가는 경우면 2가지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C를 가는 거는 3가지. 그 다음에 C에서 D를 가는 건 2가지. 그래서 여기서만 지금 1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A에서 C를 가는 거는 지금 1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 가는 거는 3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 가는 것도 또 1가지. 3가지.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너무 쉬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2 쪽으로 한 번만 좀 가봅시다. 46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46번. 한 붓 그리기예요. 한 붓 그리기.
한복 그림이라서. 아우, 야, 이거 잘한다. 오케이. 맞았어요, 맞았어. 자, 약간 힌트 같은 거를 좀 간다면, 그렇죠. 한복 그리기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A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을 때, 몰라. 뭐 이렇게 한번 갔다 오고, 또 한번 갔다 오고, 또 한번 갔다 오고, 내려가야 돼요. 그 위에 거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밑에 내려가는 거는 뭐 이렇게 먼저 출발해서 가도 되고요. 뭐 이렇게 갔다 와도 되고, 이렇게 갔다 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A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일로 출발할지, 일로 출발할지, 일로 출발할지, 일로 출발할지, 일로 출발할지, 일로 출발할지. 맨 처음에 선택지가 6가지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6개 중에 아무 데나 출발을 했다면 이 6가지 중에서 나는 이쪽으로 그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6가지 중에서 하나 이쪽으로 출발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이리로 돌아와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갈 수 있는 게 4개밖에는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또 선택하고 내려가서 선택하면 될 겁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심심한 사람들 잠깐 딴 것 좀 풀고 있을게. 오케이. 앞에 거 싹 다 풀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할 게 없어요. 저기 스텝 3 잠깐 풀어봐봐요. 재밌습니다. 떼지 않고 되네. 근데 미안해. 그러네. 이거 문제 좀 나중에 수정을 할게. 단이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을게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잠깐 좀 해봅시다. 결국에는 6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 아무데나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남은 경로는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또 2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가지가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요. 똑같은 거 또 한 번 반복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제곱이 그냥 답이 됩니다. 제곱이. 답이 5번이에요. 2304. 오케이. 24의 2배, 48의 제곱.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2 쪽 넘어가고요. 스텝 3도, 이게 참 좋은 문제인데, 미안. 시간 관계상 스텝 3는 일단은 조금 빼놓을게요. 스텝 2까지만 일단 싹 다 풀어요.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여유되는 친구들은 집에서 고민하면서 좀 풀면 좋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은 색칠하는 방법의 수로 한번 가봅시다.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조건이 까다로운 거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일단 50번에 관련된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제일 심플한 예시라서.
자, 얘는 A, B, C, D, E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색깔도 5가지 색깔이 되겠네요. A, B, C, D, E 5가지 색깔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거를 5개를 전부 다 쓴다 그러면은 그냥 5, 4, 3, 2,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5가지 색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색을 3가지 가지고 끝내도 되고 4가지 가지고 끝내도 되고 5가지 색을 다 써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게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제약되는 조건 자체가 뭐예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 A는 B랑 다른 색깔, 그죠? B는 A, C, E랑 다른 색깔. 그럼 당연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애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E가 인접한 영역이 4개라서 얘가 제일 까다롭죠? 얘는 4개. 얘는 인접한 게 2개. 얘는 인접한 게 3개. 얘는 3개. 얘는 2개. 그러니까 당연히 2부터 색깔을 칠하는 게 너무 자명하게 이루어지기는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색깔을 2부터 B, C, A, D 같은 경우에는 뭘 먼저 칠하든 상관은 없을 거야. 물론 A, B, C, D로 해도 사실 별 문제는 안 되기는 합니다. 2만 먼저 하면은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맨 처음에 여기 색깔 칠하는 게 5가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 색깔을 칠했다라고 친다면은 B에다가 색 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가 아닌 나머지 색깔밖에는 못 칠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B를 칠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C 칠할 수 있는 건 A, B 둘 다 안 되니까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를 칠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A, B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또 3가지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색이 D건 A건 뭐건 D건 E건 상관없이 얘도 또 A, C만 아니면 되니까 B가 또 들어가도 되잖아요. 3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난한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혹시 나는 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해야 돼. 난 한번 돌아가 볼래. A부터 해볼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미안해.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왜 저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지. 자, A, B, C, D, E를 칠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래는 여유가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싹 다 보여주겠는데 진짜로 얘랑 답이 똑같이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보여주겠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를 다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얘가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만 좀 볼게요. 자, 일단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5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색깔 칠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만 아니면 되니까 또 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B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4가지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A가 칠해지든 C가 칠해지든 D, E든 상관이 없어요. B만 아니면 되니까 A가 칠해졌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가 아닌 나머지 4개를 써주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 E가 들어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E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총 몇 가지예요? 그쵸? A, B, C, D에서 지금 색깔을 3개를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E도 안 돼요. 그럼 얘는 2가지겠구나. 답이 다르겠죠? 그쵸? 훨씬 크게 나올 거야. 그럼 왜 문제가 되죠? E를 칠할 때는 4개를 다 그려야 되는데 얘는 얘를 신경 안 써요. 얘는 얘를 신경 안 쓰잖아요. 실제로 이게 2가지 색깔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얘는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3개의 색깔이기 때문에 2가지가 나온 거고 만약에 여기가 다 다른 색깔이라면 얘는 1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 4, 4, 4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3인지 2인지 1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B, C, D가 4개 색을 쓰는 경우 3개 색을 쓰는 경우 2개 색을 쓰는 경우 케이스 다 분류해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냅두고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말고 어차피 이걸 풀 건데 도대체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애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문제냐? 일단 노코멘트하고 이렇게 써놓게. 우와, 이렇게 나온 애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A, B, C, D인데 색깔이 A, B, C, D예요. 이거 네 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다. 그러면은 얘는 인접한 면들이 다 두 개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몰라.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해보자. 그쵸? 자, 그래서 A에다가 색깔을 네 가지를 칠해봤어요. 그쵸? A가 들어갔어요.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가 아니면 되니까 또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B가 들어갔다 라고 친다면 그럼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는 신경 안 써도 되네. 인접했다라는 거는 한 점이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변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같은 색을 칠했을 때 영역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그렇죠? 이거 같은 색 칠해버리면 하나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B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A인지 아니면은 C인지 아니면 D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D에 칠하는 색깔은 얘가 A면 얘는 세 개를 칠할 수 있는데 얘가 C 또는 D로 나오면 얘는 두 개를 빼야 되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아, 여기 나오시는 게 3인지 2인지 알 수가 없구나. 괜찮죠? 그래서 최소한의 구분은 들어가면서 가져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때 구분할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맨 처음에. 그쵸? A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차피 다 두 개로 인접해 있으니까 물 먼저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얘네 둘이 같은지 다른지예요. 그렇죠? 왜? 아니 뭐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얘랑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인가? 몰라. 얘네 둘이 친구 사이고 얘네 둘이 친구 사이예요. 근데 얘가 모르는 사이에 둘이 싸웠어. 중간에 껴서 딱 껴보니까 분위기 이상해요. 혼자 가운데서 난감한 상태. 미안해. 전혀, 느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떠냐? A랑 C가, 안 싸운 상태. 그죠? 그 다음에 A랑 C가 싸운 상태. 요 두 개 가지고 좀 나눠보자. 라는 거야. 그쵸? 그럼 만약에 A, C가 똑같다.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네 가지 다 들어가도 돼요. 그쵸? 뒤에 세 가지 똑같죠? 그러면은 A, B를 썼어요. 근데 이 C는 반드시 뭐예요? 요 조건 때문에 무조건 얘랑 똑같은 거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로만 써야 돼서 얘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A를 썼으니까 얘는 A만 아니면 되는 거라 세 가지로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네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A, B를 썼어요. 이제 C가 되는데 문제는 C에 칠하는 색깔이 인접한 것 때문에 B를 빼는 것뿐만 아니라 조건 때문에도 A랑 또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색을 다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C가 들어갔다. A, B, C가 있으니까 얘는 두 개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이 들어가는 이 세 개 중에 하나, 2가 돼야 되는 세 개 중에 두 개. 케이스 분류해서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요 50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뒤쪽에 있는 52번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52번. 좀만 힘내. 오, 힘내. 52번 풀어볼게요. 52번.
A씨가 다를 테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B에는 3가지. 그럼 C는 B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A까지. 네, 다른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2개를 빼, 2가지. 그치. 근데 조건에서 빼라고 얘기한 거야. 그치, A씨가 다른 케이스만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내가 다 빼고 들은 거야. 그치? 잘했어. 너무 쉬웠지? 오케이. 아, 너무 쉬웠다. 그쵸? 아, 너무 쉬웠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은 52번 문제가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얘랑 똑같은 거로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너무 똑같으면 그러니까 그냥 X자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완전히. 그래서 답은 A부터 시작한다고 쳤을 때 A씨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타내서 4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똑같아야 되니까 1가지, 그럼 둘이 똑같으니까 얘는 3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리고 C는 인접해서 빼야 되고요. 조건 때문에 빼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경우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얘 빼주고 인접해서 또 빼주고 그래서 2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다른 색이니까 2가지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얘는 36, 얘는 48. 그래서 더해주니까 84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스텝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 소양이에요. 이 정도까지가 기본 소양. 요거에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게 53번. 눈치 빠른 친구는 저 5배 하면 되네. 420. 그죠? 왜 가운데 A만 더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 빠른 친구는. 자,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자, 남은 것들은 숙제로 일단 좀 가볼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57번 하나만 해볼게요. 스텝 2 쪽에 있는 한 문제만 들어가 봅시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예요.
자, 총 6개의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명이 나눠 가지려면은 인접한 거를 세줘야 되는데 인접한 애가 총 몇 종류가 있죠? 그죠? 10개 있죠? 그죠? 10개 있기 때문에 그 10가지에다가 5명이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쵸? 총 10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세팅된 지역이 요렇게가 둘이 똑같은 상태로 나오고 나머지가 한 명씩 들어왔다. 그거를 순차대로 A, B, C, D, E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에 5명, 그쵸? 4명, 3명, 2명, 1명.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네? 그쵸? 자, 다 고배 법칙으로 정리해주면은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괜찮아? 틀렸어? 이해 잘 될까? 틀렸어? 어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너무 막혔나? 네 명? 얘가 담당하는 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다 끝날 때까지. 왜냐면, 그치. 왜냐면 여기 담당하는 사람을 5명 중에 또 골라야 되니까. 이해줘야 돼. 아니, 또 맞아. 네? 맞아. 리플이 맞는데, 굳이 안 나눠도 사실 상관없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뭐 경우에서 문제들이 좀 그래요. 나는 이게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케이스를 막 나눠서 풀었는데 나중에 결론 딱 보면은 되게 쉽게 끝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야, 이게 너무, 그치? 첫날 너무 고생 많아. 엄청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 힘내. 이야. 자, 엄마 볼 사람. 괜찮아. 알았어, 오케이. 목이 자꾸 들어. 네, 촬영 얼굴 나와요? 얼굴? 내 얼굴은 나와요.